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선 운전자들이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교통 흐름을 거스르는 무법자들 역시 있기 마련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도로는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그때 상황만 생각하면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운전자를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이들, 그날의 일을 파헤쳐봤습니다. 인천의 한 도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제보자. 한 오토바이가 제보자 차량 옆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문제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라도 있었다면 사고로 이어졌을 상황.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저는 시속 30km 이하로 잘 주행하고 있었는데 추월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무모한 질주도 잠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앞을 또 다른 오토바이가 막아섭니다. 아하, 경찰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 우연히 잡은 건지 깜짝 놀랐었어요. 권선징악 이런 느낌? 중앙선을 침범하자마자 등장한 경찰. 어쩌다 마주친 경찰에게 위법 오토바이 운전자는 적발됐습니다. 아니, 이 절묘한 타이밍에 경찰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죠? 순찰 중에 우연히 우회전을 하는 도중에 중앙선을 넘어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고서 막아 세운 겁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운전자분들이 좀 교통법규를 평소에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곱씹어 생각해봐도 그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외출 후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앞차가 꿈쩍을 안 합니다. 뭐야? 이거 뭐야? 아무리 기다려도 차들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봤더니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들이 아니었고 그냥 이제 주차가 돼 있는 차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한 서너 대 정도가 도로가에 주차가 돼 있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했어요. 무려 석 대나 되는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주차돼 있었다는 건데요. 문제는 불법으로 세워둔 차가 더 있다는 겁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만 이용해야 하는 안전지대뿐만이 아니고 반대편 차로에까지 주차를 한 건데요. 아파트 앞에 주차된 수십여 대 차량, 입주민들 차량일까요? 도로가 거의 뭐 주차장이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비실을 찾아갔는데 차량에 가서 전화도 하고 했답니다. 아울렛 고객인데 곧 차를 뺄 테니까 기다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의 도로를 제작진이 찾아갔습니다. 오! 불법 주정차가 즐비했던 안전지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방불케 했던 그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명절 연휴다 보니까 주차장 꽉 찼고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마 주차를 한 것 같아요. 제보자 자택 인근에 위치한 할인 매장.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도로는 북새통을 이루곤 한답니다. 이 행렬을 기다리지 못한 차량 일부가 반대편 도로에까지 주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법규 위반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죠.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전지대 침범해서 불법 주정차했다라고 한다면 지시 위반에 해당되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차로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라고 한다면 범칙금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의 교통을 방해해서 형법 일반 교통방해죄로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500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처벌보다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옆 차선을 갖다가 이제 침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했거든요. 자기 사는 곳이라 그럼 과연 그렇게 주차할 수 있을까요? 남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운전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이나 명절 연휴에 대형 쇼핑몰에 가면 불법 주차 차량들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싶긴 합니다만 아니 이렇게 중앙선까지 넘어서 주차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지킬 걸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새해도 됐는데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기이한 상황을 맞닥뜨렸다는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날 도로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그날 제보자는 황당한 사고에 휘말렸다는데요. 왜 브레이크 잡았는데도 왜 자꾸 가는 거야? 어머머, 왜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브레이크 잡... 빨리. 창문을 보고 통화를 하고 있다가 대리기사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밀린다고 하셔서 순간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버스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제보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어를 피해 두고 시동을 껐다는데요. 하지만 사고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 미치겠네.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브레이크가 잡았는데도 계속 가는 거야. 일단 세우세요. 저 버스 뒤. 아, 미치겠네. 사고가 나면 조금 골치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조금 먼저 걱정이 됐었죠. 제가 사과하니까 저 한번 보시고 그냥 가셔도 돼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이렇게 보내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나한테도 이렇게 돌아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사고 부위를 살펴본 버스기사는 사고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심을 베풀었습니다. 이후 사고 처리는 대리운전 회사와 이야기하기로 했는데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대리기사 보험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는 버스가 밀려서 사고 난 거다. 우린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단 그냥 당황스러웠어요, 엄청. 아, 버스가 후진을 했다는 건가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면의 차선과 버스의 간격을 비교해 봤을 때 서서히 움직이는 건 제보자 차량이 아닌 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가 기어를 변경하고 시동을 껐던 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저희 차가 브레이크가 밀려서 부딪힌 사고라고 너무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의심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리운전 기사와 제보자가 이렇게 착각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뇌의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게 되면서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전방 주시를 하기 때문에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옆에 차량이 앞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고정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였고요. 판단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서 두 분 모두 본인이 탄 차량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자, 흰색 티를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횟수를 세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고릴라를 보셨나요? 실험 결과 농구공에만 집중을 해서 고릴라를 못 본 사람도 절반이나 됐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에 한계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었습니다. 전방만 주시할 경우 주위 환경을 잘 살피지 못해 혼동하기 쉬운데요. 운전자는 한 곳만 봐선 안 됩니다. 시야를 넓게 확보해 멈춰있는 사물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착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를 다했지만 순식간에 사고에 휘말렸다는 제보자. 노면이 미끄러운 탓에 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인 그때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주말에 그 시간대는 정체가 전혀 안 일어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멈췄지 했는데 이제 차가 막히나? 아니면 뭐 앞에 사고 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뭐야 이거. 그냥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속도를 줄이면서 발생한 사고. 앞차가 속도를 줄인 이유는 한 차량 때문이었습니다. 차량에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출입로를 반이나 점거한 채 정차해 있는 차량. 갑자기 후진을 합니다. 거기서 후진을 할 줄은 몰랐어요. 잘못 들었네 하고 그냥 깜빡이 켜고 후진한 거 아닐까. 좀 상식을 좀 많이 벗어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한 차로를 막아선 탓에 다른 차들이 후진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비상등을 켰다지만 분기점에서 후진이라니 정말 너무하죠. 후진 차량은 오른쪽 출입로로 태연히 빠져나갑니다. 제보자의 사고를 외면한 채 말이죠. 사고는 뒷차의 전방주시 대만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결론이 났지만 과실 책임 주체에 의문이 들었답니다. 상대측 보험사가 다 해결했어요. 저희 과실 없다고. 근데 그 앞차도 좀 사고의 시발점 역할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일단 그 차도 과실이 있지 않을까. 과연 후진 차량도 사고 책임이 있을까요? 정지했다가 후진한 차량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지만 다른 차량 교통을 방해해서 결국 사고, 원인 제공까지 했기 때문에 일부 과실 있고 비접촉 사고에 해당됩니다. 비접촉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서 부상의 경우 최대 30년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 원 벌금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 운전자가 잠깐이라도 규칙을 어기는 순간 도로 위 수많은 운전자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죠. 핸들을 잡고 있을 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